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당기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까?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지? 그 서늘한 감각, 그 서글픔,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기저기 쑤시는 몸을 이끌고 버티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있고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 하나 오르내리기도 겁이 납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는 이러다 큰 병이라도 덜컥 걸리면 그 비싼 병원비는 어쩌나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걱정에 뒤척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하는 이웃이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가족 모두가 휘청이는 집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번의 큰 수술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하고 오랜 병원 신세가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면 기운이 없어 소파에 눕고 소파에 누우니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뭘 했지? 그 허무한 감각, 그 무기력함이 다음날 아침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마저 무기력해져서 사람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픈 몸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악순환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비싼 영양제 광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걸 먹으면 나아질까? 그런데 한 달치 가격을 보는 순간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강식품,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보조제들. 하나같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우리네 서글픈 현실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은데 돈이 없고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기운을 내고 싶은데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이 삼중의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우리와 똑같이 건강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심지어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건강의 비결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1801년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유배지로 끌려간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좁은 방 하나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18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낯선 땅에서 죄인으로 늙어가는 그 18년을.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강진은 서울에서 멀고 먼 남쪽 끝 바닷가 고을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낯선 음식, 허름한 거처. 한양에서 최고의 학자로 대접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만도 모자라 함께 유배된 형 정약정과도 다른 곳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오가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리움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상황, 과연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울증에 걸리고 몸져 눕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려도 누구도 이상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친 음식에 비좁은 공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현대의학으로 보자면 만성질환이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약용은 그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위대한 저작들이 모두 그 절망의 땅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몸이 무너졌다면 그 방대한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신이 무너졌다면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결코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지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단단한 생활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훗날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배지에서 자신이 어떻게 건강을 지켰는지를 상세히 적어 남겼습니다.
그 편지 속에 오늘 우리가 찾던 답이 담겨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양반들처럼 값비싼 인삼이나 녹용을 먹을 수 없었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건강하게 자신의 생명력을 끈질기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약도 신비로운 수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해서 처음 들으면 이게 전부야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200년 전 유배지의 한 노인이 발견한 그 지혜는 오늘 여기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우리를 소파에 붙잡아 두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정약용도 우리와 똑같이 늙고 쑤시고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다만 그는 그 감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비밀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비싼 영양제 한 알쌀 돈조차 없었던 궁핍한 유배지에서 정약용이 찾아낸 기적의 천연 보약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산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일거리와 산책이 최고의 보약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는 현대의학이 수백 년이 지나서야 증명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춥고 비가 오는 날이라도 방 안에만 가만히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잡초를 뽑고 마당을 쓸고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죄인의 신분이라 멀리 갈 수도 없었습니다. 반경이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좁은 공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움직임을 찾아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왜 걷기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걸을 때 온몸의 근육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우울과 불안을 만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비싼 항우울제가 하는 일을 걷기가 해냅니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으려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찾아내어 굳어가는 근육과 관절에 스스로 기름칠을 하는 것. 그것이 다산이 18년 유배지에서 몸을 지킨 방법이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베란다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집 앞 골목을 두 바퀴 도는 것도 훌륭합니다. 설거지를 직접 하는 것도 빨래를 손으로 걸어 넣는 것도 모두 훌륭한 소일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다, 날씨가 너무 춥다, 오늘은 몸 상태가 별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산도 유배지에서 날마다 핑계를 댈 이유가 넘쳤습니다. 억울함, 그리움, 허리를 구부리며 쓰는 글쓰기, 거친 음식. 그럼에도 그는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동시에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소박한 걷기와 소일거리야말로 우리의 탁한 피를 맑게 순환시키고 뼛속까지 스며든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말끔히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고가의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낡은 운동화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은 딱 5분만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그 5분이 내일의 10분이 되고 모레의 30분이 됩니다. 다산의 18년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스스로의 호를 다산이라고 지었습니다. 차나무가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호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담습니다. 그는 왜 수많은 말 중에서 차를 골랐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다산이 평생 고수했던 두 번째 건강 비결은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맑은 물을 끓여 찻잎을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윽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밤새 쌓인 마음의 때를 씻어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억울하고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를 마시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수분 보충이 아닙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장 깊숙이 퍼져나가며 차갑게 굳어있던 몸을 녹이고 시끄러운 머릿속을 맑게 비워냅니다. 차에 담긴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을 다스리고 찬입의 태아닌 성분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현대 과학도 밝히고 있습니다. 200년 전 다산이 경험으로 알았던 것을 오늘날의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짜로 쉽니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뇌는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자극들을 처리하고 뉴스에 반응하고 감정을 소모합니다. 진짜 쉼이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내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그 10분이 바로 그 진짜 쉼의 시간입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뇌도 비로소 쉬는 시간. 잦은 약 복용과 만성질환,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에 독소가 가득 쌓여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텔레비전을 끄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여유롭게 음미하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허리가 좀 불편하구나. 어깨가 뻐근하네. 그렇게 내 몸을 살피고 다독이는 그 시간이 비싼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합니다. 차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따뜻한 물 한 잔도 충분합니다. 보리차도 둥글레차도 생강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딱 10분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따뜻한 잔을 감싸 쥐는 시간.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다사는 그 사실을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18년 동안 내가 나중에 크게 알아누워서 대소변도 못 가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끔찍한 두려움에 매일 밤속을 까맣게 끓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 결코 유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목격한 장면들이 만들어낸 진짜 공포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지쳐가는 가족들, 요양병원 병상에 홀로 누운 이웃의 모습.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될까봐 밤마다 가슴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 두려운 결말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파에 눕는 것, 내일 산책을 미루는 것, 모레 아침 물 한 잔을 거르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10년 후에 내 몸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쉬는 운동화 한 켤레가 10년 후에 내 두 다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귀찮음을 무릅쓰고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걷고 산책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지 남들보다 10년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을 끝까지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다 가기 위해서입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우리의 뼈와 근육은 비 맞은 자전거 체인처럼 빠르게 녹슬고 굳어버립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법칙입니다. 쓰지 않으면 잃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내 두 다리로 화장실을 가고 내 손으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그 당연하고 소박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 일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존엄도 함께 흔들립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단해도 내 몸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유일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산이 아들에게 남긴 편지 한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게으름은 만병의 근원이여 부지런함은 모든 복의 씨앗이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걷고 일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이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리듬이 필요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걷는 시간, 차 한 잔의 시간. 그 단순한 리듬 하나가 삶을 붙잡아 줍니다. 아프기 싫다면, 늙어가는 내 몸이 서글프다면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날씨가 춥다는 핑계,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 기운이 없다는 핑계. 그 핑계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를 들어줄수록 우리의 몸은 더 빨리 그 핑계의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내일 아침 당장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동네 한 바퀴라도 당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그 한 바퀴가 오늘의 당신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가득 채워줄 이 작고도 위대한 습관 2가지를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걷는 것, 그리고 차 한 잔의 시간. 이것이 200년 전 유배지의 다산이 찾아낸 답이었고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입니다. 건강은 결코 돈으로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소박한 습관으로 차곡차곡 내 몸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을 끊을 필요도 값비싼 수입 영양제를 무리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산 정약용처럼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마시며 딱 30분만 묵묵히 동네를 걸어보십시오. 처음엔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문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잠시 끄고 따뜻하고 향긋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았다. 내 몸에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 말이 쑥스럽더라도 해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남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그 10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가장 든든하고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운동화를 현관 앞에 꺼내 놓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됩니다. 운동화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으면 신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마실 차 한 봉지를 꺼내 찻잔 옆에 미리 놓아두십시오. 준비된 환경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줍니다. 의지만으로는 힘듭니다. 환경을 바꾸면 습관이 따라옵니다. 다산이 붓을 손에 쥐었기에 500권의 책이 나왔듯이 여러분이 운동화 끈을 묶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쓰기 시작하는 첫 문장입니다. 그 첫 문장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부의 가장 아름다운 챕터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시작하기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린 채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인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한 밤에, 혼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밤에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따뜻한 목소리가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남은 오늘을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한마디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그것이 바로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밤은 쑤시고 아픈 곳 하나 없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는 여러분의 모습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는 그 순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